그래,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뭐. 어디부터 못 적었어? 아까 파일 봐봐. 너한테 보내줄게 그거를. 너한테 보내줄게. 공유 해주고 PDF로. 집에서 복습하셔야 돼 이거. 알겠죠? 주은이한테 필기 확인하세요. 펼쳐셔서 필기 확인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적었고 어디부터 못 적었느냐. 로마 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리스만 정확히 비껴갔네. 일단은 또 너네는 문명은 사대 문명 안 들어갔어. 그쵸?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한 거는 사실은 저거 뭐야 한 절반 정도는 오늘 와서 저번 시간에 손해본 거 메꾼 거예요. 왜냐면 사대 문명을 했는데 사대 문명이 안 들어간 거거든 지금. 그죠? 동아시아는 들어가고 서아시아도 지금 오늘 했고. 그죠? 지중해 유럽 세계 했고. 근데 서아시아 했고. 그다음 이슬람 들어가네. 신앙로 개척도 들어가네. 그죠? 이슬람 전후구나. 그러면은 너 다음에 요 시간에 올 수 있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좀 일찍 올 수 있어? 아까 그 예담 학생 좀 일찍 올 수 있어? 그렇게라도 오세요. 알겠죠? 4시 걔는 4시 반부터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4시 반을 활용해서 반반해서 하지 뭐. 그죠? 반반해서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뭔 차이냐면은 아까 걔는 이제 이슬람이 안 들어가고 너는 이슬람이 들어가고, 걔는 사대 문명이 들어가고 넌 또 안 들어가고. 오케이? 그렇게 이제 청기백기가 된 거야. 그럼 이제 빨리 적어. 애들 오기 전까지 빨리 적어. 지금 그 그리스 손해 난 거 떼워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거기다 적어. 그 페이지에다 적어. 그것도 보내줄게. 알겠지? 자, 그리스는 뭐가 이제 특징이냐면은 헬레네스 있죠. 헬레네스 밑줄. 헬레네스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헬레네스. 자, 그리고 그거 처음부터 펴세요. 그 프린트 이제 그 프린트 넣을 거야. 그 프린트 이제 넣을 거라고. 원래 내가 그 교환으로 쓰려고 가져왔는데 아까 걔하고 준 거하고 별 차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거기 그 펼치시고 그거 펼치고 그다음 책으로 다시 돌아와. 그 본교재로 다시 돌아오셔서 헬레네스 있죠. 헬레네스. 거기다 쓰세요. 헬렌의 자손이라고 쓰시고, 헬레네스가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나라 그 단군의 후손 이러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리스 민족이라는 소리예요. 이 말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아테네 발전에서 귀족, 금권, 참주 이렇게 나오잖아. 그쵸? 그 참주 있죠. 참주 동그라미. 이 참주는 누구냐? 쓰세요. 신분에 관계되지 않는 비합법 군주를 얘기하는 거거든. 신분에 관계되지 않는이 중요한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야, 우리 아빠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야는 참주에서 통해 안 통해? 그런 건 안 통한다는 거야.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사랑 좀 비슷해.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한테 정권을 준다 이런 얘기야. 참주가. 그러니까 참주들은 그럼 뭘 할까? 실적을 내야 뭐 집권할 수 있다는 거잖아. 뭘 했을까 얘네가? 밥 먹고 한 게 뭐였을까? 제 필기 잘했는지 보는 거야. 얘네는 돈을 벌었어요. 얘네는 이제 무역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농촌사회라고 보기가 어려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뭐였지?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 우리나라 막 그 사국시대 있지. 막 가야 뭐 백제 뭐 신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막 무역하잖아. 철 갖고 무역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정복이라는 건 좀 안 어울리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얘네가 돈을 벌어요. 어떻게 돈을 버냐면은 무역도 하지만 그 무역을 할 때 바닷길이 이제 섬 사이로 지나가야 되잖아. 얘네가 거기다 운하를 파. 운하 알지? 운하를 파가지고 그 코린토스 운하라는 걸 만들어서 지나가는 배들한테 통행세를 받고, 그쵸? 운하를 통과시켜주는, 쉽게 말하면 톨게이트, 주차 차단바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얘기를 그런 거로 돈을 벌었다. 그게 참주야. 알겠죠? 그래서 보통 참주를 낼 때 어떻게 내느냐. 요 놈이 조금 중요한데 쌤이 그 좀 프린트 있지. 그 프린트 맨 처음이니 그게 한 장 넘겨봐. 한 장 넘겨봐. 그러면은 거기 이제 문제가 그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아직 우리가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한테 헷갈리는 말이 있을 거야. 관직 추첨제 공모수당제라고 써 있죠. 거기 문제. 봐봐. 써 있지. 예, 거기다 쓰세요. 페리클레스. 그러니까 사람 이름에 페리클레스. 페리클레스는 앞에 프린트 앞장을 한 번 더 넘겨봐봐. 거기 페리클레스가 있지롱,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이 완벽하지가 않아. 그래서 쌤이 이제 이런 자료로 보완하는 거야. 얘랑 얘까지는 있을 거야, 맞지? 근데 이제 미안해, 약간 이쪽으로 가서 해도 돼? 어차피 좀 얘가 2교시 때 오는 얘가 2교시 때 와. 뭐 아프든지 뭐 그래서 이렇게 할게, 알겠죠? 그래서 얘랑 얘까지는 나올 거죠, 그죠? 여기랑 이제 여기 때 나오잖아. 근데 얘가 없잖아. 그렇죠? 얘도 밑에 가면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은 너무 이제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얘가 제일 핵심적인 거다 이거. 얘네가 시험에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은 자 문제 아까 프린트 경향으로 봤을 때 시대순 함정을 치겠구나. 얘랑 얘 사이에 얘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참주제를 가둬 넣는다 이거야. 참주에 얘는 나오잖아. 맞지?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시대순 함정을 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야, 한 명 결석한 거 얘한테는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까 남학생 저번에 어떤 애 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다행이다. 어떻게 뭐 걔는 또 따라 해주면 되고 그 보강 찍어가지고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예. 그래서 자, 이 페이시스트라토스 그래서 이렇게 출제한다는 거고, 이 클레이스테넷의 도편 추방제 부족제 개편 500인 평의회 있죠.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요때 확립이 된 거야. 근데 약간 이거는 좀 웃기는 말인데 애견남 민주주의다. 약간 좀 되게 하남자스러워. 도편 추방제 뭔지 학교에서 배웠죠. 뭔지 알아 대략? 쉽게 말하면 꼴 보기 싫은 사람 이름 써서 추방하는 거야. 선 밖으로. 그럼 봐봐. 누굴 쫓아내겠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특히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만 골라서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좀 약간 하남자스럽죠. 그렇죠? 그런 애견남 민주주의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쫓아낸다. 도편 추방제다. 알겠죠? 부족제 개편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자 추상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프린트를 그래서 참조하라는 거야. 아까 거기로 되돌아가 볼래? 그 처음 프린트? 그 말고 그 전장으로. 그렇지. 그럼 거기에서 봐봐. 그 혈연지 중심에서 밑줄 거주지 중심으로 개편됐다라고 써놨죠. 그렇지. 혈연 중심은 괜찮아. 그거는 이제 괜찮고 거주지 중심이 중요한데 어떤 느낌이냐? 생각해 보세요. 동사무소를 생각하면 돼. 동사무소가 그 동네 사는 사람들 거주지 위주로 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쵸? 그런데 이제 박씨들만 모여서 사는 거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 세금 걷기가 쉽지 않다 이거야. 병력을 동원하거나. 왜냐면 그리스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까 잠깐 예남 학생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중장보병이 사회의 허리가 되는 사회거든? 어떤 말인지 이해했어 혹시? 그러니까 중장보병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그 군대를 동원할 때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를 기본적으로 해줘. 근데 그거는 나라가 어느 정도 살아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라가 군대를 기르고 먹이고 재워서 그쵸? 국방을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때는 다 그런 거를 내돈내산으로 했다고. 뭔 말인지 알지? 쉽게 말하면 뭐 창안절에 50만 원, 요즘 비율을 들자면은 뭐 방패 하나에 뭐 8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가 만들거나 사와야 되는 건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겠어?
좀 이렇게 무장이 허술해지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시민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다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세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족제를 개편했다는 건 뭐야? 세금이나 병력을 동원하기 편하게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주민등록증 만들기 편하게가 거주지 등록이에요. 알겠죠? 그게 거주지 중심으로 개편했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이제 클레이스테네스, 그치? 부족제 500인 평의회, 그쵸?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로마를 배웠단 말이야. 거기다 쓰면 안 되는 게 뭐겠어? 그럼 아까 배운 거 응용을 해봐. 로마를 우리가 먼저 배웠으니까. 쓰면 안 돼요. 로마 때 배웠던 거. 호민관 쓰면 안 되죠. 집정관 쓰면 쓰세요. 호민관, 집정관 싹 다 X. 로마하고 벌써부터 구분하면서 가야지. 왜냐면 헷갈려.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도 귀족정에서 공화정으로 간 거고, 그리스도 공화정에서 귀족정에서 공화정으로 간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겹치는데 이건 안 겹치잖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의 응용 버전으로 들어가겠구나 학생이 머릿속으로 좀 굴릴 수 있어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기가 쉽고 공부할 때 좀 편해. 안 그러면 이거 다 깜지 쓰고 앉아 있어야 돼요. 졸라 끔찍하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 스파르타로 갈게. 스파르타는 출제 경향에서 좀 그 중요도가 낮아요. 뭘로든 표시해. 중요 X. 뭘로든 표시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스파르타 단독으로 인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느낌이냐? 그 농업노예 밑줄, 농업노예 얘를 헤일로타이라 그래. 이름 써봐. 헤일로타이. 어이다. 알겠죠? 헤일로타이. 이 헤일로타이가 어떤 거냐면은 불쌍한 애들이에요. 농사 짓는 농민들이거든. 잘 써지니? 그 페인 좀 낡은 애라서 나중에 좀 이상하면 바꿔줄게. 알겠죠? 좀 바르고 잠깐만. 헤일로타이가 뭐냐면은 농사 짓는 노예인데, 스파르타가 한 집당, 한 가구당 얘네를 100명에서 200명 정도 데리고 있는 거야. 한 집에서. 그러니까 그 스파르타 시민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100명, 200명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가 없는 위치인 거죠. 그래서 얘네는 밥 먹고 군사 교육만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체대생인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하루에 막 6시간씩 막 운동해가지고 되게 좀 다부지게 생긴 게 스파르타 시민들인데, 이 농업노예를 부리면서 주기적으로 학살을 한 거지. 왜냐면 개체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얘네가 자기들보다 강해지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학살을 한 게 그 헤일로타이를 죽였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스파르타가 헤일로타이들한테 나중에 운영이 안 되니까 자기들의 이제 병력 동원 같은 걸 맡기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가 아까 이제 문제로 나올 때 가끔 1, 2, 3, 4, 5번에 섞이는 경우 그 정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 가볼게. 페르시아 전쟁 중요한데, 일단은 그 마라톤 전투한 살라미스 해전 있잖아. 이건 근데 말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보고 풀어도 되고 충분히 맞출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테네 번영의 이 델로스 동맹 있죠. 밑줄 델로스 동맹이 하던 일이 뭐였느냐? 쓰세요. 폴리스에서 곡물을 징수했다 이거야. 폴리스에서 곡물을 징수했다. 곡물이 뭔지는 알죠. 쉽게 말하면 그 아테네가 이런 거지. 그 폴리스들 중에서 제일 선진적인 애고, 제일 문화적으로 그나마 번영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얘가 곡물을 징수하고, 특히 동맹기금 결성, 그러니까 갯돈인 거야. 쓰세요. 동맹기금. 이런 걸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동맹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을 했다. 그래서 아테네가 하던 일이 뭐냐면은 다른 이제 그 다른 폴리스들이랑 뭐 페르시아 같은 큰 그 동방에서 쳐들어오면은 얘네를 막아야 되는 역할을 이해되셨죠? 그런 역할도 얘가 담당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무역 동맹적 성격이 되게 강했다고.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막 가야하고 일본하고 백제하고 같이 친구야. 그러면 뭐 누가 대장이야? 누가 좀 약간 여왕벌이야? 굳이 따지면 백제 아닐까? 그치? 굳이 따지면 백제 아닐까? 그 백제가 그래도 좀 더 이제 우리가 비중 있게 배우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잠깐 미안해. 끄고 올게. 소리가 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미안해. 잠깐만. 끄고 와야지. 소리가 자꾸 나면 곤란하지 이거.
됐어. 껐어요. 그래요. 계속 봅시다. 어디까지 했죠? 잠깐 잃어버렸네. 미안해. 그쵸. 페르시아. 그쵸. 여기 페르시아 군 격투 있죠. 거기다가 쓰세요. 황제 이름이 좀 특이해. 황제 이름이 나오는 수가 있는데 뭐 크세르크세스 이래요. 근데 그 중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어쨌든 페르시아 황제라는 이름을 어쨌든 계속 써주긴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써먹냐면은 로마도 끌 수 있어 이렇게. 그때 해줄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름 적었어? 크세르크세스라고 적어. 괜찮아. 세스 그렇게 쓰시면 돼. 알겠죠? 페르시아 황제 이름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쳐들어왔다가 나오면은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섞이냐면은 칠판으로 가서 좀 써줄게. 나중에 로마도 그리스 배울 때 우리 로마 아까 배웠잖아. 로마를 할 때 우리 그 카르타고하고 싸웠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로마 카르타고랑 요 맥락을 이 맥락하고 섞을 거야. 그쵸? 그럼 얘가 갖는 특징이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 결과가 중요한 거고 이거는 과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 뭐 어쨌다고? 무슨 결과를 가져왔다고? 싸워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얘는 제국이 아닌데 얘는 제국이야. 제국.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양하고 서양하고 섞였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특히 황제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근데 카르타고는 황제라는 말이 없어요. 힌트가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혹시 뭐 되었더라도 이런 거라도 동원해서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투키디데스 어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 민주정치 발달 있죠? 민주정치 발달 그거는 좀 별표까지 치셔야 돼. 요 2번 그치 쌤이 이제 이렇게 해줄게. 자 봐봐. 거기 페리클레스라고 밑줄 그으시고요. 페리클레스라고 밑줄 그으시고, 이게 확대하면 그래도 좀 칸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따로 노트를 동원해서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왜냐면 그 쓸 게 좀 있어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 뭐 많잖아. 그 틈이 좀 있잖아, 그죠? 왜냐면 여기다가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페리클레스가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 왜냐면은 여기 있네. 여기 미안해. 여기다가 첨부해서 적으면 돼. 알겠죠? 밑에다 너무 깨지니까. 그래서 적어봐. 밑에다가 페리클레스가 업적이 뭐냐?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했다라고 쓰셔요. 파르테논 신전. 그러니까 실제로 나왔던 문항을 다 때려 넣는 거야. 알겠죠? 학교 선생님이 뭐 새로운 걸 내겠냐? 그럴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때는 민회. 자, 호민관이 아니야. 민회가 입법권을 행사했다라고 쓰시면 돼요. 민회. 그러니까 민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회예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거 알려줄게. 하면 안 되는 게, 자 봐봐. 똑같이 공화정 힌트를 섞어 넣겠죠.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거. 그 공화정이 들어가는 로마 거가 주요 함정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자 봐봐. 집에 가서 공부할 때 깜지 써야 돼?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 보기만 하면 돼? 그렇지. 이거는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야. 요령이.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 자 봐봐. 도편추방제는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이건 누구 거지? 클레이스테니스 거였으니까 넣지 말라는 거죠. 쌤 얘기는. 그죠? 부족제 개편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클레이스테니스 거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500인 평의에도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뭐 학급 힌트인 거고, 그죠? 로마 때 거를 이제 적어야 되는데 로마 때 있었던 법들을 알려줄게요. 적으면 안 되는 거. 호르텐시우스법을 적으면 안 돼요. 호르텐시우스법. 놓친 거는 얘기 즉각 물어보세요.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불러줄게요. 귀족? 호르텐시우스법인데 이거는 그 로마 때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그때 가서 해도 되니까 괜찮아요. 리키니우스법도 안 됩니다. 이따가 알려줄게요. 이건 로마 때 나오는 거니까. 알겠죠? 로마 건 로마 거 가서 보면 나오는데 굳이 지금 얘기할 건 없잖아. 그죠? 12표법도 나오면 안 돼요. 이것도 로마 거예요. 그래서 호민관직도 나오면 안 돼요. 호민관 나오면 안 돼. 왜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그리스하고 로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리스가 좀 더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에 조금 더 가까워. 로마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해야 안 해. 보통 중딩 때.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로마는 왜냐하면 결국은 망할 때는 황제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이러지 로마 공화국 이러지 않는다고. 근데 그리스 제국이라는 게 있어 없어?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알겠죠? 그런 건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 그리스는 쉽게 말하면 약간 이제 우리가 아는 지구촌 같은 거지. 뭐 코린토스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스파르타도 있고 테베 이런 나라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이제 복닥복닥 뭐 연애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건데 로마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황제가 고만고만한 폴리스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가 신인 거야. 뭔 말인지 알죠? 로마는 그냥 황제가 지가 신이라 그래요. 근데 그리스는 그렇게 안 했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좀 더 아테네에 가깝고 오케이? 좀 민주주의가 아니라 법을 만들어서 평민에게 권력을 준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무조건 로마인 거예요. 이해되나? 왜? 평민에게 권력을 준다라는 건 공화정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해되셨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잠깐만 아이 참 누구시길래 이게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업무 중이라 혹시 출석 일정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출석이요? 네 말씀하세요. 30일 날 네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나요? 조사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30일이 언제지? 다음 주 월요일이요. 피의요? 피해가 아니고? 피해자라고 했는데. 피해자. 알겠습니다. 네 30일 일단은 협조할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30일 날 오전 10시에 오시는 거 문자 보내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그 자료 있잖아요. 네. 상대방이 이제 이랬다라는 거. 네네네. 그런 스레드 아이디랑 다 나오게끔. 네 캡처해서 갖고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아이고 바쁘겠구만. 미안해요. 잠깐 볼게 이제. 자 이제 보자. 여기서 페리클레스 보다가 말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있죠. 거기 이제 책에 펠로폰네소스 있지. 거기다 적으세요. 폴리스 간의 뭐 내분, 뭐 아테네 중심의 뭐 델로스 동맹과 뭐 스파르타 중심 펠로폰네소스 동맹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적으시는데 델로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테네가 해군이 강했기 때문에 바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바다. 스파르타는 육군 중심이기 때문에 얘네가 육군이라고 안 나오고 이제 그 쓰세요. 민족. 그러니까 멜로스 도리스 민족이라고 쓰세요. 멜로스 도리스 민족. 멜로스 도리스 민족이라고 적으시면은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문제 가공해서 문제를 만들 때 문제를 쉽게 가공을 안 해. 그러니까 보통은 어렵게 가공할 때 그런 짓을 많이 한다고. 알겠죠? 그걸 이제 역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 뭐 승리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쓰시는데 봐봐라. 그러니까 델로스 동맹이 먼저예요. 펠로폰네소스 전 동맹이 먼저예요. 뭐가 더 먼저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봐봐.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었다라는 말은 쓰면 돼요, 안 돼요? 그 시기 때? 그치. 왜냐면 스파르타가 그때는 갑이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때 쓰세요.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었다 쓰면 안 되는 거죠. 아테네가 다시 불러줄게.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었다. 글씨 글씨 좀 배워야겠다. 글씨가 이렇게 글씨 예쁘다. 자 계속 볼게요. 괜찮죠? 근데 그리스 문화에서는 역시 봐봐 어떤 걸 내냐면은 건축을 좀 보고 알려줄게. 아까 사실은 그때 아마 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잠깐. 이때 안 왔었구나. 건축이 좀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거예요. 먼저 맞춰봐 이러는 거야. 어쩌라는 거임. 그죠? 자 간단하게 꼼수 알려줄게. 자 아치형 있지. 아치형. 아치형. 근데 이건 또 로마가 없네. 아치형이 나오는 순간은 그때부터 로마 거야.
그치? 근데 봐라. 아치 여기도 있고 잘 안 보이지만 여기도 있다고? 그쵸? 아 얘는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로 추론할 수 있어. 자, 이게 그리스 때 거야. 여기다 써봐.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이라고 쓰면 돼.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그러면 그리스 문화에 가보면은 있다는 거죠. 거기 파르테논 신전이 있을 거야. 그리스 문화에 가봐. 아테나 여신상이랑 파르테논 신전 있죠. 그래서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하고 이 그리스 아테네 여신상이 좀 나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펠로폰네소스 헤로도토스의 역사,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서술 이렇게 돼 있죠. 역사 부분. 밑줄. 투키디디스의 역사도 밑줄. 이게 로마 때 똑같은 책이 심지어 있어. 뭐 플루타르쿠스 영웅전 이래가지고 아주 서적 이름들은 헷갈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쓰시면 되고,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문화로 이제 위로 가보시면은 그리스 문화. 거기다 쓰면 안 되는 거 알려줄게. 그러니까 로마 때 거랑 누구였지? 헬레니즘 때 걸 쓰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집에 가서 깜지 쓰는 것 대신 어떻게 해야 돼? 그쵸? 그냥 이제 집 가서 한두 번 정도 쓱쓱 훑어보면은 구분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막 목숨 걸고 외울 건 없는 거죠. 자, 볼게요. 프톨레마이오스 쓰지 마세요. 프톨레마이오스. 리비우스 쓰지 마세요. 이거 로마 때 거예요. 타키투스 쓰지 마세요. 플루타르코스도 쓰시면 안 돼요. 플루타르코스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베르길리우스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빠르고 좋다. 베르길리우스 쓰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키케로, 수도교 다 쓰시면 안 돼요. 콜로세움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콜로세움을 절대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야. 그리스하고 제일 함정 놓기 좋은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건축으로 알려줄게. 학교에서 지금 프린트를 줬니 혹시? 이거 관련 아직 안 줬죠? 아 감사하다. 제 영동일고는 벌써 프린트까지 나눠줬대. 그래서 뭐 근데 뭐 별거 아니면 좋겠는데 이제 이거야. 건축이 지금 너 진도를 다시 봐야겠다. 무역 들어갔었어 내가 알기로. 잠깐 진도 한 번만 더 볼게. 신항로 개척까지 들어가네. 그러면은 들어간다는 얘기야. 자 봐봐. 건축 양식을 보면은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봤죠. 중딩 때도 이게 역사 원 때 배우긴 하거든. 그다음에 자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 이거야. 맞죠? 이게 건축 양식을 다 늘어놓은 건데 1, 2, 3, 4, 5번 하고 한번 뒤로 한번 좀 더 넘겨볼래? 뒤로 한번 좀 더 넘겨보면은 로마 건축을 쌤이 또 모아놨어. 뒤로 조금만씩만 넘겨봐. 한 장 넘겨봐. 이제 저 있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요건가? 에이 경기장하고 안 넣어놨구나. 이상하게 넣어놨는데. 어쨌든 로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는 나중에 기독교가 돼요. 근데 얘는 기독교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 보면 막 신들이 나사 하나씩 빠져 있잖아요. 막 제우스는 여미새고 뭐 아레스는 분조장이고 막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다신교기 때문에 신전이 필요해 안 필요해? 엄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가 없지. 우리 집 옆에 신전이 있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렇죠. 우리 신전이 필요가 없어. 왜 그렇죠? 유일 신교인데 신전이 왜 필요함? 교회나 성당이나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얘네는 신전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건 필요 없어. 대신 효율적으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아치형 건물을 짓는데
그게 주로 들어가는 게 공공장소야. 그러니까 공공장소를 짓는 거면 무조건 로마스럽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보통 막 콜로세움, 경기장, 그렇죠? 목욕탕, 공중 목욕탕 하면 로마. 그러니까 도로 이런 거 무조건 로마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그리스가 신전을 지으면은 요 느낌이야. 얘네는 오히려 아치가 없어. 그리스는 아치가 없어. 왜? 얘가 좀 더 얘보다 무식했기 때문에 좀 먼저 시대이기 때문에 아치형을 발견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둥만 이렇게 쭉쭉 서 있으면은 그 그리스 거야. 그 책에 있잖아. 거긴 아치가 없잖아. 맞죠? 그럼 이제 얘네가 문제. 얘네가 너 진도에 들어가. 14세기 지중해 무역의 발전에 들어갔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개노답이죠? 이거 어떡하지? 아치 여기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다 로마 자손들이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나마 감사한 점은 뭐냐면은 이거지. 우리 봐봐. 생각해봐. 통유리라는 게 통유리 알죠? 통유리. 학교가 통유리로 돼 있냐? 큰일 나죠. 치마를 못 입고 다닐 것 같은데? 그죠? 그렇지 않잖아. 보통은 우리가 벽이랑 창문을 비율적으로 맞췄을 때 뭐가 더 작아야 돼? 창문이 좀 더 작아야 되죠. 문하고 창문이 좀 더 작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네스크가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문이 더 작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벽스러워. 벽. 그리고 얘가 좀 더 창문이 작아. 맞죠? 찾아봐. 그 사진에서 찾아봐. 꼼수 알려주는 거야. 이게 뭐고 외우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어떤 놈 같아? 그 중에서 로마네스크가? 4번? 맞아. 감다살이네? 감다살 인정. 맞아요. 딱 그거야.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약간 교도소 같지 않냐? 그쵸? 창문이 없잖아. 맞죠? 이렇게 잘해줘. 수상. 아니다. 장난이에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얘는 정반대예요. 왜냐면 얘는 이제 비싼 돈을 들일 수가 있거든. 그쵸? 오히려 반대야. 스테인드 글라스 알지? 막 창문 색깔로 해놓은 거. 그쵸? 여행지 가면 맨날 가는. 어때? 이거 누구 같아? 거기서 봐봐. 찾아봐. 누구 같아? 좀 더 널찍널찍한 녀석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그거 적어. 이게 1번. 아까 그 로마네스크가 몇 번이었다고? 너가? 4번. 그거 적어. 거기다 적어. 이렇게 적어. 그래, 하나 남은 게 있어. 하나 거기 남은 게 있어. 뭐가 있지? 비잔티움. 그치. 거기 그거 봐봐. 얘는 뭐냐면은 돔이야, 돔. 왜냐면은 이슬람하고 건축 문화를 교류했기 때문에 건축이 약간 이슬람스러운 거죠. 근데 돔이 뭔지 알아? 돔? 그렇죠. 돔 동그란 거. 거기 유일하게 동그란 게 있어. 누구야? 그거 걷다 적으면 돼. 걔가 성소피아 성당이야. 그러니까 성스러운 소피아 성당이라는 거야. 알겠죠? 성소피아 성당. 걔가 비잔티움 양식이에요. 괜찮죠? 이렇게 딱딱 정리해 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만 보면 되는 거죠. 요 영역 같은 거. 괜찮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무식하게 안 외워도 된다. 문화재 나올 때만 그럼 외울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진짜 좀 비효율적인 거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저기서 한번 문제 넘겨볼게.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건가? 이게 돼 있네. 이것도 이제 다 해놨죠. 스테인드 글라스, 그쵸? 두꺼운 벽 외부의 돔, 그쵸? 원형의 아치. 근데 비잔티움 양식은 큰 돔, 이렇게 된 거죠. 괜찮죠? 집에 가서 이제 검색해보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됐고, 이제 넘겨서 문제를 조금 보면 좋은데, 잠깐만. 독재관, 잠깐만. 앞에서부터 넘겼구나, 내가. 이게 앞이고, 이게 뒤니까, 일단 이걸 아까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한번 봐봐. 이걸 몇 번 이제 정답 표시해 볼게. 너가 몇 번일 것 같아. 너 골라봐. 아까 배운 걸로 한번 앞에 거 보면서 굴려도 돼. 앞에 거 보면서 풀어도 돼.
괜찮아요. 풀어보십시오. 기억 디귿, 니은 디귿이죠. 왜냐면 괜찮아. 아까 내가 12표법을 그래서 써준 거야. 이거는 12표법이란다. 맞나? 12표법은 로마 거예요. 이때가 나오기는 해, 알겠죠? 그러니까 로마를 함정으로 냈다. 그 다음에 원로원 봐봐. 딱 봐도 이거 냄새 나잖아, 이거. 로마에 있었잖아, 아까. 그쵸? 그리고 이제 한 장 더 뒤로 넘기시면은, 괜찮죠? 한 장 뒤로 넘기시면은, 그쵸? 거기 이제 나오죠? 가번. 자, 누구 거 같아,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아까 풀었나? 한번 맞춰봐. 가국가. 누구 거 같아, 이거? 힌트를 이제 찾을 수 있죠. 앞에 거 보면서 풀면 되고 또. 괜찮아. 모르면 내가 해줄게. 좀 기다려주고. 자, 공무수당제 밑줄 그어봐. 공무수당제, 그쵸? 공무수당. 거기다 쓰세요. 페리클레스라고 쓰시고, 페리클레스에 가서 한번 찾아봐, 너가. 이건 어쩔 수 없이 노가다를 해야 돼. 중요한 애들은. 페리클레스가 있을 거야. 위에, 그쵸? 보시면 쌤이 찾아줄게. 괜찮지? 페리클레스가 아까 우리 프린트에 있어서 그렇구나. 괜찮아. 여기 어차피 적어놨으니까. 페리클레스가 여기 있죠. 여기 이제 공무수당제가 페리클레스 봐봐. 그쵸? 거기 있죠. 공무수당제의 도입 밑줄. 그러니까 이게 페리클레스구나. 그죠? 그러니까 페리클레스니까 이거는 어쨌든 그리스 거라는 거잖아. 그쵸? 그 그리스 골라봐라 이거 아니야? 그럼 봐봐. 헤일로타 이거 넣으면 돼, 안 돼? 거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오답을 외울 건 없죠. 이걸 왜 외워? 그죠? 그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아, 우리. 펠로폰네소스 이거 외울 거임? 그쵸. 근데 딱 봐도 오답인 거 알겠잖아. 그쵸? 걸러야 되는 거죠. 알렉산드리 아직 안 배워서 안 되죠. 그죠? 정답은 5번. 그렇죠. 펠로폰네소스도 아니었잖아. 그쵸?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리스 사람이다 이거죠. 괜찮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적어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걔네들이 대체 답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다 이거야. 근데 걔네를 또 로마에다 섞어 놓으면은 이제 이거 딱 봐도 아니구만 이러고 이제 걸러버릴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 대처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넘겨서 문화로 풀 텐데 한 장 더 넘겨줄게. 이것도 헤로도토스 있다. 요놈 보이시죠? 됐다. 여기서 봐봐요. 풀어보세요 일단은. 역사가 아니다. 페리클레스, 소포클레스 그 친교를 맺었다. 근데 가전쟁을 다뤘다. 페리클레스 나왔죠. 나오는 놈만 나오네. 어차피 거기 스파르타 이런 거 안 나오네. 그쵸? 아테네로 가서 살았다 심지어. 그죠? 근데 아테네랑 전쟁한 나라가 누구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 쌤이 아까 써줬던 이름 특이한 애 있죠. 봐봐. 기억 안 나 혹시? 그렇죠. 쓴 건 기억이 나죠. 자, 이름 기억이 안 나면 키세스 이렇게 외우셔도 돼. 어쩔 수 없어.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었죠. 어디 있었지? 그래 얘 여기 있었죠. 그렇죠. 거기다 적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문제를 푼 때 힌트로 이제 화장실 가서 읽어봐라가 그 얘기였어요. 이걸 목숨 걸고 외울 필요가 없다고.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차 알렉산드로스 그럼 돼야 안 돼요? 이건 아직 우리가 안 배웠어요. 자, 니은 돼야 안 돼요? 니은 찾아봐. 거기 페르시아 전쟁 가서 찾아봐. 마라톤 있어 없어? 있네요. 그래요.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시스트라토스. 자, 이거는 봐봐. 얘는 어디 나오는 애였죠? 페이시스트라토스. 내가 중요하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얘는 잠깐. 위로 조금만 가봐. 거기 이제 이 참주 정치의 별표 쳤었죠.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있죠. 근데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얘가 언제 전쟁했어? 거봐. 어떻게 오답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답을 상징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정답은 니은 리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괜찮죠?
아,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 전쟁을 미주얼 고주얼 다 외우는 건 좀 비용에 안 맞구나. 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도 문제에 접근하는 요령을 알게 된 거지. 그렇죠?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자, 그런 거고 이제 다음 거 넘어갈게. 이제 잠깐 괜찮아. 이제 그걸 딱 피시고 방금 거 요걸 딱 피시고 이걸 딱 피시고 그다음에 다음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부터는 적었었네. 그렇죠? 한번 확인만 해보고 그다음에 다음 진도 좀 맞춰보자.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이거는 했는데 이거는 왜 안 적었지? 했는데 아까 잠깐만 안 적은 게 좀 있었어서 쌤이 좀 봐주려고. 이거 적었어야 되는데 그쵸? 요거 일단 채워줄게요. 알겠죠? 포에니 전쟁도 적었나? 다 적었네. 적을 거는 다른 데다 적었나 보구나. 상관없어. 어차피 뭐 2번 적는 거니까. 알겠죠? 거기 가에다가 쓰세요. 집정관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우리 삼권 분립 알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삼권 분립. 삼권 분립이 뭐야? 왜 그렇게? 그렇죠. 권력 독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로마는 약간 좀 아셔야 되는 게 얘네는 한 번에 삼권 분립을 한 게 아니라 원래는 귀족들이 자기네들끼리만 그 공화정을 했었다고. 그러니까 공화정 그러면 애들이 헷갈려. 공화정은 당연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은 그쵸. 우리는 그냥 공화정은 당연히 1인 1표 주는 거야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공화정은 귀족들도 할 수 있는 거야. 귀족들만 참여하는 공화정이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게 원로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원로원이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해되셨죠? 집정관은 그냥 꼭두각시인데 생각해봐. 귀족들이 전쟁을 해야 돼. 로마가 처음부터 강한 게 아니고 뭐 갈리아, 카르타고 이런 이제 옆에 있었던 뭐 헬레니즘 제국 이런 애들하고 막 싸워가면서 이제 커가는 와중이거든. 중장보병 필요해 안 필요해? 걔네가 다 누구야? 평민회에서 나오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평민들을 지휘해서 전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 투표권 내놔 이러니까 평민회한테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 평민회의 대표가 누구예요? 호민관이에요. 그러니까 호민관은 써놓으시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그리스 때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럴 리가 없지, 그쵸? 호민관은 그리스 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자, 근데 조심해야 돼. 호민관은 원로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호민관은 쉽게 말하면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존재인 거야. 거부권. 어떤 거? 원로원하고 집정관이 한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의회가 2개 있는 거죠. 뭐 상원, 하원 이런 것처럼 얘가 뭐 상원, 얘가 하원 이런 식인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집정관에서 집정관은 군사와 행정을 담당했다. 얘가 이제 행정부인 거죠. 쉽게 말하면.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로마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괜찮죠? 됐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다 적은 것 같긴 한데 옥타비아누스 거기 로마 제정의 성립과 세퇴에도 옥타비아누스 돼 있나요? 옥타비아누스 아까 그때부터는 다 오긴 했는데 학생이 걔한테 준 거는 걔가 저번 시간에 2시간을 통으로 날렸기 때문에 걔한테는 첨부된 파일을 준 거고 너는 그냥 생 원본을 준 거거든. 잠깐만 옥타비아누스 있나? 있어 없어? 옥타비아누스 있죠. 거기다 좀만 더 첨부해놔. 이 사람이 카이사르의 아들이라고 쓰세요. 카이사르의 아들로 입양된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삼두정치라고 쓰시면 돼요. 2차 삼두정치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중에 이름을 바꿀 거야. 아우구스투스라고 쓰시고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악티움 해전이라고 쓰세요. 설명은 해줄게요. 어떤 느낌이냐. 그 로마가 중간에 이런 거지. 민주주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붕괴가 돼서 빈부격차가 커져서 쉽게 말하면 이제 비강남파, 강남파가 싸운 거야. 우리나라 비율을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를 폐지하고 계엄령 체제로 간 거야. 군인들이 통치했거든. 그래서 이때 나온 애가 카이사르예요. 이때 카이사르가 나와. 써봐. 1차 때 카이사르가 나와. 그리고 2차 때 나온 게 이 아우구스투스예요. 2차 때 나온 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쓴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콜로나투스 제도. 콜로나투스 제도 쓰세요. 거기다 몇 개 더 추가해놔. 자, 이때는 자 봐봐. 카이사르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안 돼요. 스파르타쿠스 들어가면 돼, 안 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름이 그놈이 그놈 같아서 헷갈린단 말이야. 하도 인물들이 많아 죽겠으니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요 라티푼디움하고 요 콜로나투스도 헷갈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라쿠스 할 때 쌤이 좀 구분을 해줬죠. 그라쿠스. 그쵸? 그라쿠스에다 넣으면 안 되는 거 알려줬지. 그치? 콜로나투스는 넣으면 안 된다고. 그쵸? 괜찮죠? 그래서 뭐 어느 것이든지 이제 다 어느 정도는 이제 완성된 것 같아. 빠진 건 없는 것 같고. 됐어. 이제 오케이 됐고, 그럼 이제 너 범위만큼 이제 디자인을 하자. 자, 됐고요.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 진도는 일단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아시아 진도 쳤고, 동아시아는 저번에 했으니까 지금 남은 게 너는 인도야. 인도 알겠지? 다음 시간에는 인도 하면 되고, 아직 저 서아시아 유럽 세계 형성, 이슬람 세계, 유럽 세계 형성이니까 그 다음 것까지는 줘야겠구나. 일단 한 10분 쉬십시오. 쉬어도 될 것 같아요. 10분 쉬시고 이따가 쌤이 또 얘기할게요. 분 있으니까 뭘 먹긴 해야겠다.